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80시간 근무, 무급 자원봉사? 앨런 머스크와 비백 라마스와미의 DOG 프로젝트 그리고 떠오르는 유방암 치료법? 수술 불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앨런 머스크와 비백 라마스와미의 DOG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연방 지출 삭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많은 관심과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첫째, DOG 프로젝트란 무엇인가요? DOG, 즉 정부 효율 성부는 연방 정부의 관료주의를 줄이고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급여 없이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X를 통해 보상은 0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DOG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다만 지원자는 이력서를 제출하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면접까지 진행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DOG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기사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직 기업 임원, 암호화폐 컨설턴트, 부동산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특히 30년 경력의 재무 전문가사라. 암스트롱은 이 프로젝트는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독특한 방법이라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셋째, 왜 사람들이 무급으로 참여하려고 할까요? 이 프로젝트에 자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민간 부문에서 오랜 기간 일하며 경력을 쌓은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열정과 국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의지로 DOG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사라 암스트롱은 과거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비용 절감 프로젝트에 자원봉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코트니 게르티는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싶다는 열망을 밝혔습니다. 샌디 요하네스는 과거 민간 부문에서 연방 정부의 비효율성을 직접 목격한 경험을 살려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DOG가 직면한 한계.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연방 정부 지출은 매년 6조 달러를 넘지만 가장 큰 항목인 사회보장 및 의료 혜택은 삭감하기 어렵습니다. DOG는 의사결정권이 없으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 경험이 없는 민간 전문가들로 연방 예산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섯째,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동기. 기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딘테퍼는 27세 MBA 학생으로 돈이 동기가 아닌 경험과 학습을 위해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크루징은 66세 기술 산업 베테랑으로 은퇴 후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섯째, 앞으로의 전망. DOG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연방 지출을 절감하고 관료주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의회 지원 없이 한계 부딪힐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유방암 초기 단계에서 수술이 항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함께 새로운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죠. 첫째, 전통적인 유방암 치료와 새로운 접근법. 유방암 진단을 받은 대부분의 여성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통해 암을 제거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초기 단계 유방암의 일부는 수술 대신 주의 깊은 모니터링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전립선암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치료 전략과 비교하며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고 부작용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DCIS란 무엇인가요? 이번 연구의 초점은 유방암의 한 유형인 DCIS 유관 상피내암입니다. DCIS는 유관 안에 암세포가 있지만 주변 유방 조직으로 퍼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매년 미국에서 약 5만 명의 여성이 DCIS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DCIS 자체는 큰 위험이 없지만 침습성 유방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권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DCIS가 과잉 치료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연구 결과와 치료 방식의 변화. 듀크암센터의 황 박사와 연구진은 40세 이상의 DCIS 환자 약 95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기존의 표준 치료수술 및 방사선을 받았고 다른 그룹은 6개월마다 유방 조영술을 통해 상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연구 결과로 두 그룹 모두 침습성 유방암으로 진행된 비율은 2년 후 약 10% 미만으로 비슷했습니다. 모니터링 그룹에서도 일부 환자는 필요시 수술을 선택할 수 있었고 실제로 약 17%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넷째,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연구는 환자들에게 치료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심리적 안정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환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지만 이번 연구는 긴급 상황이 아니며 천천히 선택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작용 감소, 표준 치료를 받은 여성들은 팔, 통증과 같은 부작용을 더 많이 보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었습니다. 다섯째, 실제 사례 티나 클라크의 이야기. 메인에 사는 63세의 티나 클라크는 DCIS 진단을 받고도 수술 대신 6개월마다 유방 조영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조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치료를 미루는 선택이 가족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다른 유방에서 침습성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초기 DCIS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환자가 자신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새로운 치료 방식의 한계와 전망. 한계 이번 연구는 2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더 긴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망 연구진은 앞으로도 환자들을 추적하며 모니터링이 기존의 치료만큼 효과적인지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는 유방암 초기 단계에서 모든 환자가 수술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성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술 대신 모니터링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